네, 안녕하세요. 엘리트 학원 텍사스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저스틴 김 원장입니다. 저는 2014년도에 텍사스에 와서 벌써 한 7년 정도가 지났네요. 그전에는 이제 엘리트 얼바인에 있는 노르드우드 브랜치를 담당했었습니다. 음, 오늘 그 캘리포니아에서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을 해주셨고, 또 텍사스에 있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뭐 UC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하는데, 텍사스에서도 사실은 이 지역 그 UT 어스틴이라든지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 빼고는 사실 UC에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텍사스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그 좋은 정보를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요, GPA를 어떻게 하면 이제 올릴 수 있는지, 좀 새로운 색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특히 이제 이번 여름 방학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도 사실은 9학년인데요. 저희 아들이 이제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그 학교에 그 이제 10학년 이제 수강 신청을 하는데 자기네 학교에 그 중국 학생이 AP를 한 5과목 정도를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아마도 이제 그 학생은 이제 뭐 이기기가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제 한 3과목 정도만 신청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디베이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콰이어도 해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자기는 AP를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학생을 뭐 이길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5과목을 다 들어도 이제 그 학생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우리 아이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름방학 동안에도 우리가 좀 더 과목을 들을 수 있으면 좀 더 듣고 학기 중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웨비나를 들으시는 그 학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학생들이 어, 똑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셨다면은 오늘 이 웨비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GPA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지 그러한 그 새로운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시작을 할 텐데요. 우선 이 웨비나를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요. 밑에 이제 Q&A 창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써주시면은 저희 그 세리토스에 있는 앤드리 원장님과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제이팍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지금 계시는 곳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든지 이러면 저는 볼 수가 없으니까요. 꼭 Q&A 창을 이용해 주시면은 저희 원장님들이 답변을 해드릴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오늘 이제 나눌 이야기는요, 여름방학 동안에 GPA를 올리는 그런 색다른 방법들인데요. 그럼 GPA라는 게 우리가 예전에도 그 GPA는 중요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중요한데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고 뭐 지금은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한데 요즘 들어서 GPA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팬데믹 때문에 SAT가 옵셔널로 바뀌었잖아요. 많은 대학들이 옵셔널로 바뀌었고 또 UC 같은 경우는 이제 SAT가 블라인드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GPA라는 것은 사실은 예전에도 그 대학교 우리 학생들을 뽑을 때 입학사정관들이 뽑을 때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GPA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죠. 뭐 GPA랑 SAT가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 그중에서도 뭐 GPA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SAT가 옵셔널로 되고 또 심지어 SAT가 블라인드가 돼버리고 하다 보니 SAT를 안 보고 하다 보니까 GPA가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중요했는데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에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학부모님들도 사실 이제는 UC가 SAT를 안 본다는 걸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미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우리 UC에 대해서 잠깐 그러면은 GPA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UC가 테스트 블라인드 정책으로 바꾼 거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C는 그 테스트 블라인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UC는 SAT 점수를 지원서 어디에도 기재하지 못하고 당연히 입학사정관들도 SAT 점수를 학생들 선발하는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 아래줄 보시면은 2020년 9월부터는 SAT 점수를 학생을 뽑는데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UC가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유한 학생들은 SAT 뭐 학원도 다닐 수가 있고 뭐 튜러도 받을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SAT 점수를 올릴 수가 있는데 부유하지 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SAT 점수를 입학 사정에서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은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하신 그 빌 게이츠 분께서 사실 그분 요즘 뭐 바쁘실 텐데 그분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 life is not fair 하다고, life는 fair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뭐 get used to it, 그거에 이제 적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는 그거에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 SAT 하나 안 본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그러면 입시 그 모든 평가가 공평해지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의문은 좀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사실은 GPA도 우리가 튜러 받아가지고 GPA도 뭐 올린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GPA도 안 봐야 되고 또 뭐 과외활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과외활동들 있잖아요. 뭐 승마라든지 뭐 펜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입학 사정에서 안 보든지 그런 거 뭐 못하게 하든지 안 보든지 해야 되는데 단순히 SAT 점수 하나만을 갖다가 안 본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공평해질 것인가라는 거는 저는 좀 의문을 갖습니다. 예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쯤으로 기억하는데 그 과외 같은 거 이제 못하게 했잖아요. 그 학원도 못 다니게 하고 그것도 아마 뭐 사교육비 때문에도 그랬을 거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사실은 그 후에 나온 결과는 그좀 교육을 갖다 교육이 좀 저하됐다. 라는 그 하향 평준화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그런 그 유시의 정책도 어쩌면은 좀 교육을 좀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저는 사실은 그러한 좀 의문이 좀 들고요. 음, 그런데 이제 뭐 UC가 이런 정책이 그 학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종별 분포를 뭐 인위적으로 맞추겠다는 이유로 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그 UCLA에 입학하는 그 동양 학생들은 43%입니다. 그러니까 12학년 학생들은 총 10%에 불과한데 10명 중에 1명만 동양 학생들인데 UCLA에 그 1학년에 입학한 학생들은 거의 2명 중에 1명이 동양 학생이라는 거죠. 반대로 히스패닉 학생들은 이제 12학년 학생들이 47%인데 2명 중에 1명이 히스패닉 학생인데 실제로 UCLA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신입생들은 21%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SAT 블라인드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동양 학생과 히스패닉 학생 간의 그 점유율 차이를 좀 줄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아마 하기 위해서 SAT 블라인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금년에 UC가 이제 SAT 점수를 안 보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리퀘어먼트에서 하나가 없어지니까 지원자 수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늘었죠. 그래서 UCLA 같은 경우는 28%가 늘었고요. 버클리 같은 경우는 27%, 그리고 UC 얼바인 같은 경우는 20%, UC SB 같은 경우는 16%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생 정원은 늘지 않았는데 지원자 수가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합격률은 또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합격률은 UCLA가 11%, 버클리가 13%로 떨어졌습니다. 대학 이름을 이렇게 가리고 합격률만 보면 거의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합격률이 이제 낮게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SAT 점수를 이제 UC가 안 보겠다고 했는데 이 안 보겠다고 한 거로 인해서 이제 얻는 이익은 사실은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UCLA가 퍼센트로는 이제 28%가 증가를 했는데요. 그 학생 수로 보면요. 지원자 수가 총 지원자 수는 14만 명입니다, 이번에. 전년에 비해서 3만 명이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3만 명. UCLA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대학입니다. 1위입니다. 1위. 14만 명이 지원을 하는 대학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3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단순히 뭐 3만 명만 계산을 해봐도요. 지원비가 7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3만 명만 계산해도 210만 불을 더 번 거죠. 210만 불을 전년에 비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합격률이 11%로 떨어졌으니까 10명 중에 9명 떨어지고 거의 1명만 붙는 대학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아이비리그급의 대학이 되어져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차별 반대하고 뭐 공평을 외치면서 이제 SAT 하나 안 보겠다고 한 건데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은 생각보다 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UC의 그 SAT 블라인드 정책은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요. 한 가지 좀 우려할 점은 학생들의 그 학업 능력을 비교해 보면 SAT를 봤을 때의 그뭐 GPA와 SAT를 보고 학생들을 선발했을 때와 지금 현재 GPA만 보고 학생들을 선발했을 때와는 조금 학업 능력적인 측면을 보면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는 있습니다. 이것은 UC에서도 뭐 똑같은 우려를 하는 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GPA를 정말 2번, 3번, 4번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GPA라는 것은 이제 엄청나게 중요해진 UC에서는 특히 SAT 블라인드 정책을 하는 UC에서는 GPA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중요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그 우리가 GPA를 갖다가 계산하는 방법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고등학교가 뭐 3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GPA 계산하는 방법도 3만 개 고등학교가 거의 다 다르게 GPA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GPA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야지 자기가 자기의 GPA를 계산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그 GPA랑 이렇게 맞춰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GPA를 계산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책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는 GPA 같은 거를 보면은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 중에는 요 근처에 있는 학교는 GPA가 6.0이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뭐 4.5 정도는 그렇게 잘하는 GPA가 아닌데 UCLA가 뭐 1학년 GPA가 뭐 4.3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UCLA보다 GPA가 더 높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GPA를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 거기는 따로 또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PA를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정확하게 자기 GPA를 대학과 매치를 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GPA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요. A는 4점입니다. 그죠? B는 3점이고, 뭐 C는 2점, D는 1점. D 받으면 안 되죠. 근데 D는 1점이고, AP랑 이제 아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중치를 줘서 이제 1점을 더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GPA, A, B, C, D는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예를 갖다 들어서 보면은요. 우리가 9학년부터 12학년 과목을 이렇게 이제 듣는다고 가정을 해 보면요. 이 중 그 AP랑 아널스 수업은 이제 핑크색으로 했고, 보시면 총 12과목이 됩니다. 핑크색으로 처리한 과목은요. 그래서 세메스터로 하면은 이제 24세메스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면 이제 24를 더했습니다. GPA는 그 총 학기분의 총 점수니까요. 총 학기는 한 학년에 이제 6과목씩을 했을 경우에 12학기가 되고요. 이게 4년이, 그러니까 한 학년에 12학기가 되니까 4년으로 치면은 총 48학기가 되겠죠. 그리고 우측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A는 4, B는 3, C는 2 이렇게 해서 이제 총 점수를 더해 보니까 이 학생의 경우 207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7 나누기 48을 하게 되면은 GPA는 4.3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오메트리나 이제 알제브라 2 그리고 잉글리시 10 같은 경우는 가중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과목에 대한 가중치 6점, 근데 두 학기니까 6점이 되는 거죠. 그걸 빼면은 총점이 207점이 아니라 201점이 되고, 그러므로 GPA는 4.19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앞서서 고등학교들도 이제 3만 개 고등학교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GPA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학들도 사실은 GPA 계산하는 방법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은 9학년부터 뭐 12학년 1학기 것까지 계산하는 대학도 있고요. 또 어떤 대학은 9학년부터 뭐 11학년까지만 계산하는 대학도 있고요. 또 10학년부터 계산하는 대학도 있고요.
UC 같은 경우는 10학년, 11학년만 계산을 합니다. 2년 동안만 계산을 하죠. 그래서 지금 UC로 지금 방금 그 학생을 갖다가 UC로 해서 다시 이제 UC의 GPA를 계산을 해 보면요. 지금 10학년, 11학년 이 박스로 채워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UC는 주요 과목만 갖고 GPA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테니스 이런 거는 계산을 하질 않습니다. 테니스에서 A를 받아도 GPA는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UC GPA가 4.05로 떨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UC GPA가 4.05다. 그러면 오케이, 내가 이제 4.05의 GPA를 받았는데 그럼 그냥 이걸 그냥 가만히 킵하느냐, 또는 이 4.05의 GPA를 내가 뭐 4.2나 4.3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느냐,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눌 이야기는 사실은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은 GPA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올릴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몇 가지 그 GPA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업을 듣는 거죠. 근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업을 듣는 거는요,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을 떠나서 커뮤니티 칼리지는 그 수업을 고등학생이 수업을 수강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듣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순위로 따지면 맨 마지막 순위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은 그러한 방식이 될 거고요. 저는 사실 커뮤니티 칼리지 하면 생각나는 게 물론 저 개인적인 그 경험이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타주에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캘리포니아에 가족이 있어서 방학 때 이제 캘리포니아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커뮤니티 칼리지 가서 한 2과목 정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뭐 무슨 과목인지는 뭐 기억은 안 납니다. 지금 무슨 과목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그 수업을 들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그 클래스 안에 그 아주머니 분들이, 백인 아주머니 분들이 무슨 수업인지는 모르겠어요. 백인 아주머니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그분들이 하셔가지고 뭐 만들고 이렇게 뭐 판에도 뭐 만들고 뭐 앞에 프레젠테이션도 너무 잘하시고 저분들은 저것만 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물론 뭐 그게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대학교 다닐 때보다도 더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개인적인 그런 경험인데요. 어쨌든 커뮤니티 칼리지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또 수업을 등록하기에도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우선순위에서 처지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수업도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온라인 학교에다가 이제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문제점이 뭐냐면요. 사실은 그 문제점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A를 받는 확률이요. 평균 52%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들으면요. 한 명, 52%니까는 뭐 반만 A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반은 A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수업을 추가적으로 듣는 거는 좀 GPA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는 A를 받을 확률이 52%로 죄송합니다. 52%로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힘든 방법이다. 좀 GPA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 이제 엘리트 오픈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엘리트 오픈스쿨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엘리트가 학원인데 어떻게 엘리트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엘리트는요, 엘리트 교육 그룹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엘리트 학원이 있고 엘리트 오픈스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오픈스쿨은 저희가 2016년도에 와스크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정식 사립학교로 이제 인가를 받은 학교거든요. 5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고요. 그래서 UC에서도 다 인가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수업을 듣고 대학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잠깐 이제 부여 그 UC 도어웨이스에 들어가시면은요. 그 지금 잠시만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 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UC 도어웨이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다시 여기 있네요. UC doorways.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그 UC에서 이제 인가한 학교들이 여기 이제 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트로이 하이스쿨이라든지 이런 거 치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럼 트로이 하이스쿨 치면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제 코스 리스트 보면은 이제 트로이 하이스쿨에 대한 이제 코스가 나오고 여기 옆에 있는 이제 별표들이 다 가중치가 적용되는 그러한 그 과목들이거든요. 아까 전에 저희 GPA 계산할 때 보면 1점을 더 애드했던 그런 과목들인데요. 이거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시 여기다가 일릿 오픈 스쿨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인가가 나지 않은 학교들은 여기 쳐도 안 나오겠죠. 근데 일릿 오픈 스쿨 치면은 여기에 이제 로렌 하이스 캘리포니아에서 나옵니다. 프라이빗 스쿨이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코스 리스트 해가지고 보면은 이건 코스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일릿 오픈스쿨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과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별표 있는 것은 다 웨이트, 가중치가 적용되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또 한국어도 있잖아요. 코리안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새롭게 뉴스에서도 이제 인가가 되고 하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코리안 1부터 6까지가 있고 4와 5와 6은 이제 아너스라서 이제 우리가 가중치가 적용된 그런 과목이죠. 그래서 1점씩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과목들인데 그 밖에도 많은 과목들인데 AP만 해도 한 18과목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엘리트 오픈스쿨에서 함께 공부를 해도 됩니다. 제가 다시 파워포인트를 다시 쉐어를 근데 잠시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엘리트 오픈스쿨에서 통해서 이렇게 GPA를 이렇게 같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엘리트 오픈스쿨 통해서 이제 GPA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스쿨에서는 온라인 스쿨이 있고 또 엘리트 오픈 스쿨도 사실 온라인 스쿨이잖아요. 그럼 그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온라인 스쿨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굉장히 자기가 공부하려는 그런 강해야 돼요. 그래서 보여드린 것처럼 한 52% 정도밖에 이제 A를 받지를 못하고요. 엘리트 오픈 스쿨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트 학원과 함께 이제 연계해서 온라인이면서도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공부를 배울 수가 있고 또 멘토가 있어서 스케줄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온라인 수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중에 겨우 52%가 A를 받는 반면에요. 엘리트 오픈스쿨은 92%의 학생들이 이제 A를 받습니다. 엘리트 오픈스쿨이 커리큘럼이 뭐 더 쉽거나 해서 이렇게 많이 A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상에서 엘리트와 함께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오픈스쿨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보여드린 그 4.05 UC GPA로 4.05를 받은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의 GPA를 갖다가 어떻게 한번 부스트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가 4.05 학생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니쉬를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스페니쉬를 지금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스페니쉬라는 거는요.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그게 꼭 그 requirement는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데는 스페니쉬를 꼭 안 들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제2외국어를 안 들어도 되고 대학교에서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는 50위권 이내 대학들은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자기네 학교에 지원할 때 보통 2년에서 뭐 그 이상의 그 제2외국어를 그 수강하고 지원하기를 원하죠. 고등학교에서 그걸 require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2외국어를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대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굳이 이제 제2외국어를 듣지 않아도 사실은 졸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스페니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페니쉬를 사실은 빼고 스페니쉬를 빼고 다른 과목을 넣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스페니쉬를 빼고 AP 과목을 2개를 집어넣는다면요. 2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갖다가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UC 도그웨이에서 이제 엘리트 오픈스쿨에서 한국어를 제공하는 걸 보신 것처럼 한국어를 이제 엘리트 오픈스쿨에서 이제 한국어를 듣는다면요. GPA가 4.33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4.05의 GPA였는데 이 학생이 스페니쉬를 안 듣고 AP를 2과목을 더 애드한 다음에 한국어를 갖다가 엘리트 오픈스쿨에서 들었을 경우에 이제 GPA가 4.33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GPA가 거의 0.3포인트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GPA 0.01%, 0.02% 올릴까 하는데 한 번에 거의 3%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걸 이제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엘리트 오픈스쿨에서도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그게 자기네 고등학교의 성적이 이제 합해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사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 저희 여기서 프린스 오피스라는 그런 사립학교에서는 저희가 이제 와스크 업그레이드 되고 다 됐기 때문에 자기네 성적표에 합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 공립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거는요. 우리가 어차피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UC에서 다 인증이 됐고 다 허가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를 꼭 한 계단이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졸업하면서 이제 GPA를 갖다가 대학교에다 보내고 지원할 때 GPA를 보내고 또 엘리트 오픈스쿨에서도 또 GPA가 성적표가 나오니까요. 그걸 대학교에 보내면은 대학교에서는 그 2개를 다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GPA를 부스트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05의 GPA다라고 해서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나 보다. 학교에서 AP를 난 더 들을 수도 없고 이게 난 최선인데 더 이상 어떻게 해야지라고 한다면요. 엘리트 오픈스쿨의 그런 온라인 그런 수업을 들어가지고 GPA를 더 부스트할 수가 있는 거죠. 대학교에다 보내가지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제가 볼 때는요, 예전에는 우리가 SAT를 뭐 1200점을 받았다 그러면은 1500점을 300점을 어떻게 올리지? 뭐 이러면서 저희랑 상담도 하고 이제 SAT 공부도 하고 그랬잖아요. 물론 지금도 SAT 옵셔널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SAT를 요구하는 학교에서는 물론 당연히 계속 이제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UC 같이 SAT 점수 이제 안 본다.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GPA에 사실은 GPA만 보는 거잖아요. 학업적인 부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1200점, SAT 1200점은 어떻게 1500점으로 올리지라고 했던 것처럼 4.05의 GPA를 어떻게 하면 내가 4.35로 만들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창의적으로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뭐 몇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가는 방법, 뭐 온라인 스쿨 듣는 방법들도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엘리트 오픈스쿨에서 하면은 저희가 이제 엘리트
엘리트 학원이 또 오프라인에서 같이 도와서 같이 멘토가 돼서 같이 수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할 경우에는 GPA를 많이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그 앤디 원장님과 제이 원장님이 많이 그 답변을 해 주셨을 텐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가까운 브랜치나 또는 저한테 연락해 주셔도 되고요. 또 가까운 브랜치 연락해 주시면은 친절히 상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도 다음 학기에 뭐 수업을 갖다가 스케줄을 짠다든지 할 때 이렇게 엘리트 오픈스쿨하고 같이 이제 스케줄을 짜면 이렇게 GPA를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꼭 가까운 브랜치의 그 원장님들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다음 학기에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들을 건데 엘리트 오픈스쿨에서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서 GPA를 어떻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할 수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